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HBM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정리해드렸었던 이제 갤럭시 언팩과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HBM 관련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죠. 이번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공급처가 이제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꺾이는 것은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흔들린다면 엔비디아의 HBM을 아직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 보기 전에 언팩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전 삼성전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갤럭시 언팩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언팩 초대장으로 보이는데 뭘 표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네 가지가 맞대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곡면에 이제 둥금을 좀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두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슬림 버전이 나온다고. 그래서 얇은 두께를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갤럭시 M1팩은 이제 기존의 시리즈 3종과 함께 초박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슬림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가 아마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얇은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이제 슬림형, 네, 얇은 형태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스마트폰 4대 사이의 빈틈은 갤럭시 AI 로고를 표현한 것으로도 이제 풀이가 된다라는 말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플러스와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인데, 이제 곡면이 조금 살짝 둥근 형태로 나올 것 같고, 원래 울트라가 조금 더 각진 형태였는데 완전 각진 건 아니고요. 살짝의 곡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슬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초박형 스마트폰은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얇은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두께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두께 전쟁에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어쨌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당연히 스마트폰이 배터리라든지 성능 제한 문제만 없다면 얇을수록 좋죠. 얇을수록 그립감도 좋을 것이고 무게도 가벼울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갤럭시 S25 슬림 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AR 글라스도 처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AR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래저래 갤럭시 S25 같은 경우에는 이전작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언팩 전후로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BM인데 일단 최근 나온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HBM이 2배 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크론 4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마이크론 실망감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1분기 전망치가 생각보다 나빴다 그겁니다. 근데 절대 수치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좀 모자랐다. 뭐 요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은 87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1억 7,400만 달러.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2.3% 증가했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2%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79달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특히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늘었고요. 데이터 센터용 제품 판매가 급증했다. 지금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HBM,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향 메모리 반도체, 요 두 개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여줬고, 다만 이제 내년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HBM 매출이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 레거시, 기존의 범용 반도체 매출이 꺾인다라는 가정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죠?
기존의 범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 뭐 이런 것들, 일반 D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도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반면에 HBM의 성장은 짱짱하게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는 어쨌든 양극화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활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범용이나 레거시로는 활로를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럼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의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HBM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이 요즘에 부상하면서 삼성 HBM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기존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양 독점 공급 체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부각되고, 삼성전자는 이제 구글이나 퀄컴이나 다른 업체에도 HBM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어요. 단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슈로. 물론 HBM이 이제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기업,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기는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엔비디아의 그 독점 현상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공급사를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요거라는 거죠. 탈 엔비디아 기조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엔비디아 AI치 90%를 점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품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고객사들이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객사의 상당수가 구글, 아마존, MS,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가장 좋아요. 어쩔 순 없지만,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가 폭발해서 제품을 받아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AMD가 엔비디아에 이은 후발업체지만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팹리스 업체와 자체 칩 개발에 들어간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게 브로드컴. 원래는 통신칩 설계의 강자였는데 요즘에 AI 시장 감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경쟁력을 앞세워서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엔비디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신흥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라는 거죠. 특히 구글의 TPU와 메타의 MTIA를 브로드컴이 설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혀서 HBM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또 하나의 큰 손이 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동안 HBM 시장도 엔비디아라는 절대자 신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공급망에 입성한 게 엄청난 공을 들이는 과정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을 받으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힘든 겁니다. 지쳤고요. 이런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깨보자. 그런 관점에서 브로드컴이 또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3 콘테스트를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 통과될지는 몰라요. 엔비디아에는. 근데 조만간 어쨌든 통과가 되긴 합니다. 되긴 할 거예요. 엔비디아도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퀄테스트라는 게 쉽게 통과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은 이전에 여러 번 좀 드렸습니다. 이제 HBM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과 마이크론이 브로드컴 HBM 수를 충족할 여건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은 격차가 크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삼성전자의 HBM과 마이크론의 기술력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까지는요. 그럼 SK하이닉스의 HBM 다음에 2등은 삼성전자의 HBM은 분명해요. 공급사가 다변화된다면 삼성전자의 HBM이 그만큼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HBM은 일반 D램 대비해서 수익성이 5배에서 6배까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제품이고, 성장 측면에서도 서버 반도체랑 HBM은 성장하지만 레거시나 기존 D램은 저성장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고가 반도체 부분에서 쇼부를 쳐야 돼요. 특히 중국 업체의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에는 더더욱 이제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맞춤형 HBM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브로드컴 외에도 ASIC 시장에서 경쟁 구도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다는 거고요. 당분간은 HBM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어요. 네. 앞으로 계속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나와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없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다양해지고 HBM 자체의 몸값이 높아진다. 그럼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공급사 다변화 부분에도 분명히 호재가 된다. 현재 펀더멘털적인 매력은 어쨌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충분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자사주 매입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에 뭐 100만 주, 70만 주, 80만 주, 70만 주, 80만 주, 110만 주 이렇게 사다가 최근에는 150, 150, 150, 150 꽤 많이 샀어요. 그죠? 많이 샀다가 또 16일, 17, 18일엔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입니다. 체결률 보시면 100%죠. 150에서 100만 주씩은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고 내일도 아마 담겠죠. 100만 주 전후를 아마 담을 거예요. 100만 주, 뭐 110만 주, 150만 주, 적으면 80만 주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매입이 당분간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 3조 원 어치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네, 소각합니다. 소각. 네, 한 주당 가치가 그만큼 부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 10조 원 정도를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7조 원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살 겁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주가의 하단을 튼튼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가 53,000원 부근에서는 자사주를 좀 강력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그 구간에 왔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락은 뭐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죠. 미국 반도체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가 FOMC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지는 거니까 미국 증시 영향이 있고 어쨌든 53,000원 라인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좀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5만원 초반의 지지력은 저는 견고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과정이니까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쨌든 나온 부분을 보면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악재에 대한 내성은 좀 강화되고 호재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주가 흐름보다는 좀 큰 관점에서 보자. 자사주 매입은 잘 진행되고 있고 5만원 초반의 하반 경직성 강하고 HBM 공급사 다변화 이슈는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다음 달에 있을 언팩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좀 무난하게 좀 보유한 전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